한동훈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행보가 아닙니다. 당내 권력 재편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당대회는 원래 자선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출마로 인해서 이번 전당대회 상황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마는 전쟁의 선포입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분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하면서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한동훈의 행보는 이제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어제 기자회견을 4번이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대위원장인 자신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정무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심을 사적 논의로 일축하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한동훈에게 파우치 사건과 관련한 5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원했지만 한동훈은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부인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래진 씨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한동훈은 절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총선 참패를 반성하는 총선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 조정훈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질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도 법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은 김건희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서 공작의 피해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상대 대신에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사고방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5번이나 패싱했고 이래진 씨의 간절한 호소를 거부했고 조정훈의 총선 백서 작성 질의와 공개까지 거부했습니다. 한동훈에게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그러한 판단은 오류투성입니다. 현재 당의 분열과 총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엘리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행동은 배신입니다. 한동훈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배신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에게는 배신이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용산과 관계는 이미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배신한다는 말처럼 언제나 한동훈에게는 배신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수차례 식사 제의도 거부한 한동훈입니다. 이제 와서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반복적 배신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가해를 주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반복적 배신은 그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김규환 CBS 논설실장에 따르면
아직도 더 많은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많이 듣고 자신은 가급적 덜 말을 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부인의 말을 5번이나 씹어버렸습니다. 상대방 의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의 이래진 씨의 말도 씹었습니다. 조정원 위원장의 말도 또 씹어버렸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만이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 이외 누구도 존중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대방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배신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경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배신의 경험과 선택은 그 사람의 본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반복적으로 배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규환 실장의 폭로에 대한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대국민 사과를 여러 차례 협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사과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김경률 등 비대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사과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간절한 요청을 놀랍게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은 총선 승리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이 같은 사과 거부 사태를 통해서 볼 때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추가로 폭로될 문건에는 이번 폭로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가 포함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50일 넘게 5번이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간에,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내용으로 소통 수위의 강도가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한동훈 측은 추가 폭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문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정체를 밝히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한동훈의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을 해석해 볼 때 추가 폭로는 분명하게 한동훈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에는 그의 정신 세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신과 분열을 반복하는 한동훈의 본성은 국민의힘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폭로들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행동은 국민의힘 내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배신과 분열의 정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동훈은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할 때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만큼은 모두 투표에 참가해야 합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금도깨비님, 파이팅 하세요님, 임복순님, 김두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